25강 수업은 100페이지 4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강 수업은 100페이지 4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4번 전기저항이 높고 내열성, 내식성 우수하고 또한 탄성이 우수하여 탄성재료, 화학기계용, 장식용, 악기, 식기류 등에 사용된 동합금에 속하는 재료는 했습니다. 양은입니다. 양은은 이거 이제 한자로 보면은 양은 동양, 서양이 있는데 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양에서 만드는데 은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또는 이게 백색이라 해서 여기에 뭐라고 했나 양백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니켈 실버. 니켈이 첨가되어서 은색이 나고 독일에서 만들어서 은색이 난다 해서 German Silver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특히 그 2차 대전 때 이런 가볍고 식기류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화학기계용, 장식용, 악기 등에도 두루두루 많이 쓰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 먹자 골목 같은 데는 이제 양은을 써서 양은 남비를 써서 음식을 뭐 이렇게 끓이거나 이러면은 맛이 좋다 이렇게 해서 양은을 쓰는 그런 먹자 골목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양은은 가벼워요. 근데 이건 니켈은 말이죠. 탈색 효과가 우수합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거기에 보면 흰색이 많이 나죠. 사실은 거기에 구리가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구리 색깔은 황금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니켈이 구리 색깔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탈색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니켈이 들어가서 마치 은색이 난다 해서 니켈 실버라고 합니다. 그 양은 양백이라고도 합니다. 자, 45번 가스 절단 작업에서 예열 불꽃이 약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예열 불꽃이 약하면 절단 작업이 중단되기 쉽겠죠. 절단 속도가 늦어지겠죠. 드래그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드래그 그 길인데 증가합니다. 모서리가 용융되어 둥글게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드래그는 여기에서 다시 설명했지만 가스 절단 정해진 속도로 실시할 때 대개 일정 간격으로 평행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 곡선을 드래그 라인이라고도 하며 진행 방향으로 측정한 한 개의 드래그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과의 거리를 드래그라고 합니다. 이게 길어집니다. 예열 불꽃이 약할 때는요. 자, 모서리가 용융되어 둥글게 되는 건 아닙니다. 46번 알루미늄에 1 내지 15% 망간 함유하면 알루미늄에 1 내지 15% 망간 함유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알민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이 알민은 가공성, 용접성이 좋아 기름 탱크로 사용할 수 있고 내식성이 우수한 이 알루미늄 합금은 즉 다시 말하면 알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코비탈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열 주조용 합금입니다. 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알구니마 Y 저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축이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알구니마 Y 합금에 티탄, 구리 각 0.25% 함유한 합금으로 피스톤 등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Y 합금을 더 개량하기 위해서 티탄하고 구리를 넣어서 개량화한 겁니다. 여러분 티탄은 말이죠. 어떤 책 같은 데는 티타니움이라고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니움 이렇게 영어 발음 그대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티탄이라고 하는데 타이타니움 이렇게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47번 전기 용접봉을 용접봉을 피복 아크 용접을 할 때 스패트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스패트라는 건 미리 보면은 아크 용접, 가스 용접에서 용접 중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 입자입니다.
스패트 생기는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스패트가 생기고요.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도 생기고, 불안전한 운봉을 이렇게 용접봉을 이렇게 이제 용접할 때 운봉을 불안전하게 했을 때 생깁니다. 건조된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다. 자, 48번 산소 아세틸렌 가스로 절단할 때 양호한 절단면을 얻을 수 없는 환경은 드래그가 가능한 클 것. 이거는 드래그가 너무 크면은 양호한 절단면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단면이 충분히 평평할 것. 슬래그 이탈이 양호할 것. 왜 그러냐면은 금속에서 녹이거나 용접하면은 그 산화물이나 이런 게 이제 슬래그로 나오는데 이게 잘 떨어져 나와줘야 된다. 이탈이 양호할 것. 절단 표면의 각이 이제 절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 표면의 각이 아주 예리할 것. 요거는 맞습니다. 49번 33.7리터의 산소 용기에 150kg F/제곱센티미터로 산소 충전하여 대기 중에서 환산한 산소량은 이렇습니다. 간편하게 환산한 산소 양은 여기 33.7 있죠. 요 곱하기 150을 하면 됩니다. 약 5055리터이다. 요걸 계산식이 있는데 요렇게 해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환산한 산소 양은 요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50번 직류 아크 용접 중 발생하는 전압 강화 현상을 아크 길이 방향으로 측정할 때 옳은 것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밑에 나오는데 직류 DC지요. 아크 용접은 직류이므로 양극 음극에서의 전압 강화 아크 길이와는 거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 아크 길이 방향 측정할 때 이거는 양극 음극에서의 전압 강화는 아크 길이와는 거의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직접 안 해보고 이 용접 범위도 여기서 제법 많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좀 알아주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101페이지 51번으로 넘어갑니다. 황동중 가격 저렴하고 기계적 성질 우수하나 탈아연 부식이 일으키는 것은 조금 전에 됐습니다. 육사황동 문치메탈입니다. 육사황동 부식성 수용액에서 아연이 빠져나가는 탈아연 부식 발생합니다. 방지책은 73황동을 사용하거나 비소나 안티몬 등,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비소나 안티몬 등을 약 1% 정도 첨가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냐면은 부식성 수용액이나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 아연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52번 구리합금 중에서 포금이 있습니다. 구리합금 포금, 포의 그 포신입니다. 포금 성질에 관한 포신 만들 때 썼습니다. 설명한 것 중 틀린 내용인 것은 기계 재료로서 맞습니다. 강력하고 내식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많이 사용된다. 주석 성분이 약 8 내지 12% 함유하는 청동합금의 일종입니다. 강도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성형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근데 이거 구리합금들은 다 주조성이나 이런 성형성이 우수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포금은 보통 1% 정도의 아연을 첨가한 특수 청동입니다. 그래서 구리 주석합금인데 아연은 주조성 향상을 위해서 소량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포금을 다시 설명하자면은 주석 8 내지 12% 구리 함유된 겁니다. 아연 약 1% 함유한 합금이며 주조성, 그래 아연이 합금됨으로써 주조성, 내식성, 가공성, 강도가 우수합니다. 53번 구리 합금 중 탄성이 높고, 탄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인청동입니다. 내마모성 우수하여 스프링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인청동입니다. 인청동.
요즘은 아마 여러분 잘 못 봐서 겁니다. 옛날 영화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그 단독주택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벨을 누릅니다. 벨이 어떻게 되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게 벨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인청동이 들어있어요. 그 이제 인청동이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는 딱 달라붙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럼 떼버리면은 이제 도로 이제 스프링이 원위치로 되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전에는 이런 벨 같은 데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인청동은 뭐냐면 청동에 인이 소량 들어간 거. 뭐 여러 가지가 곧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인이 첨가한 겁니다. 탄성, 내마모성, 강인성, 용접성이 우수하고 스프링, 베어링으로 쓰입니다. 스프링, 베어링으로 쓰입니다. 54번 금속 표면에 스텔라이트 이것도 굉장히 단단해요. 초경화금인 단단한 이 금속을 반용융 상태로 융착시켜서 어떤 금속 표면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즉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표면을 단단하게 했다. 그래서 hard facing이라고 합니다. hard facing. hard facing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마모성 높이려고 금속 국부, 우리 기술에서는 국부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분이라고 그러죠. 국부를 부분이라고 합니다. 국부 표면에 더 씌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텅스텐 카바이드, 고크롬철, 오스테나이트 강, 화염 단검질 경화층, 고주파 단검질 경화층 등의 표면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표면이. 전해경화라는 것은 40% Na2CO3, 20% HCl 용액, 그 다음에 40% Hg, Cl2 용액 등의 전해액에 어쨌든 이런 전해액에다가 부품을 담그어서 침지해서 액이 양극, 부품의 음극을 접속하고 통전하면 부품이 가열되어 담금질 효과가 생기는 것을 전해경화라고 합니다. 경화층은 1 내지 3mm로 볼트, 크랭크샤프트, 기어, 캠 등의 담금질에 알맞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금속 침투.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가장 키포인트 되는 것은 부품을 침지해서 액의 양극, 부품의 음극을 접속하고 통전하면은 부품이 가열되어 담금질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속 침투. 이 금속을 어떤 금속의 표면에 이제 침투시키는 거예요. 금속, 내식성, 내후성, 내후성이라는 기후 같은 데 잘 견디는 것을 우리 이제 내후성이라고 합니다. 기후 같은 데 잘 견디는 것을 내후성이라고 합니다. 기후에, 이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가 심한 그 내후성, 내마모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금속의 표면에 필요한 다른 금속 부착시켜 내부로 확산 침투하는 방법으로 비처리 금속 표면층은 침투 확산 금속이 풍부한 합금층으로 변화된다. 이 방법에서는 쉐라다이진, 아연을 침투시킨 것, 알루미늄을 침투시킨 것을 우리는 칼로라이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크롬을 침투시킨 것을 크로마이징이라고 합니다. 실리콘을 침투시킨 것을 실리코나이징이라고 합니다. 티탄을 침투시킨 것은요, 조금 발음이 어렵죠. 티타나이징이라고 합니다. 붕소를 우리 보론이라고 합니다. 붕소를 보론이라고 합니다. 붕소 B를 침투시킨 것을 보로나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등등을 알아두시고. 55번 불변압식, 변압화전, 불변압식 가스 용접 토치에서 팁, 그 끝에 이제 뾰족한 그쪽에 있는 걸 팁이라고 합니다. 팁 크기 알맞게 설명한 것은 이 가스 용접 토치에서 팁 크기는 용접할 수 있는 판의 두께로 나타낸다. 이것을
우리가 용접을 지금 별로 안 했습니다. 여기 팁의 크기는 용접할 수 있는 판의 두께로 나타낸다 하는 거, 요걸 이제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혹시 용접을 내가 특히 깊이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또 한번 참고를 하면 됩니다. 56번 재료 경도 시험 중 정적 시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발을 이용한 시험은, 이 브리넬 경도나 비커즈 경도나 로크웰 경도 시험은 뭐냐 하면은 시험편을 얹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압축하는 하중추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랩으로 돌려가 딱 맞물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도를 측정하는데, 이것을 정적 시험이라고 하고요. 쇼 경도는 어떤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를 딱 두고 일정한 높이에서 다이아몬드 해머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반발되어 튀어오르는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는데, 즉 그 재료가 단단하다면 이게 더 많이 튀어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쇼 경도 시험이라고 하고 HS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반발을 이용한 동적인 시험이고, 브리넬 경도 시험, 비커즈 경도 시험, 로크웰 경도 시험은 안전하게 평평한 지지대에다가 얹고, 그 다음에 하중추를 이제 거기 딱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브리넬 경도, 비커즈 경도, 로크웰 경도 시험을 정적 시험이라고 하고, 자, 이 로크웰도 제가 보고는 본래 영어인데 일본식 발음으로 로크웰이라고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로크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로크웰이나 로크웰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세요. 저는 이렇게 로크웰이라고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크웰이죠. 로크웰이나 같은 뜻이다 하는 것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구리 니켈에 소량의 규소를 첨가하여 전선이나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재료, 구리 니켈의 소량의 규소는 콜슨 합금입니다. 콜슨 합금은 구리 니켈 에사이계 합금으로 강도, 전기, 전도도가 좋아 전선 등에 사용하는데, 이것은 또 특히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콜슨 합금이라고 하는데도 또 이것을 일명 C 합금이라고도 합니다. 콜슨 합금이라고도 하는데 C 합금이라고도 한다. C 합금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알면은, 이 어떤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콜슨 합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C 합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동 합금 중에서 나타나는 자연균열의 원인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이게 자연균열은 뭐냐, 황동은 내부 응력으로 생긴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연균열. 황동 가공할 때 남아있는 내부 응력에 기인하여 방지를 위하여 도금, 도장, 응력제거 풀림, 제일 응력제거 풀림 요 세 가지를 적용하면은 이제 자연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58번 대표적인 경금속인 비철,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내용은, 내식성의 개선 방법으로 소량의 망간을 첨가한다. 맞겠죠? 아연 성분이 함량분 이상 되면은 주조성을 해친다. 본래 아연이 있으면 주조성을 개선하는데, 여기에서는 마그네슘, 알루미늄계에서 이게 너무 함량분 이상이 되면 주조성을 해칩니다. 알루미늄은 주조 조직을 조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합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 하는 건데, 내가 이 부분에 깊이 공부를 안 했더라도 이렇게 서술식으로 된 문제를 어디에서 이제 내가 풀어야 될 경우에는 잘 읽어보면 됩니다. 알루미늄은 주조 조직을 조대화하여 기계적 성질이 형성.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주조 조직을 조대화한 것은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틀렸지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 10% 정도 첨가한 것과 여기에 아연을 첨가한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알루미늄 첨가하면 주조 조직 미세화로 기계적 성질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답은 확실히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9번 아연 5 내지 20% 정도 함유한 황동으로 강도 낮으나 전연성 우수하고 색깔이 금속에 가까워 모저금, 판선 등에 사용되는 황동은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톤백이 모조금에 쓰인다. 아연 5 내지 20% 이걸 총칭하여서 톤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누면은 길딩 메탈, 로 브레스 이렇게 톤백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톤백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톤백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번 기능성 재료로 실용화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 형상기업 합금으로 원자비가 1:1의 비율로 조성된 합금은 티탄 니켈이다. 티탄 니켈이다. 이제 저는 티탄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 같은 데 보면 타이타늄 이렇게 더 많이 나옵니다. 타이타늄. 이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강과 주철을 구분하는 탄소 함유량은 2%다. 그렇죠? 자, 근데 요것도 2%인데 기계 재료나 어떤 이런 책에 따라서 약간 그 탄소 퍼센트가 1.78%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도 만들 때 그 실험하는 상황과 거기에 따라서 여기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우리 기계 재료보다는 금속 재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2%라고 이제 저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 표면의 용융 상태 혹은 반용융 상태의 미립자를 고속으로 분사시켜 강의 표면에 매우 강력한 보호피막이 형성되어 강화하는 표면경화법은 이건 뭐냐면 강 표면의 용융 상태나 반용융 상태의 미립자 이걸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굳게 만든 겁니다. 강력한 보호피막이 형성. 이걸 금속 용사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런 거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처럼 용융점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을 반용융 상태로 뿌리면은 거기서 이제 녹아서 달라붙어서 굳게 됩니다. 철탄소 평형 상태도상에서 존재하는 각종 변태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것은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는 우리 Fe3C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금속관 화합물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A0 자기 변태점이 210도가 제일 낮습니다. 비철 다이캐스팅 합금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다이캐스팅 재료는 아연이 많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유동성이 나쁘면 안 됩니다.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열간 매짐성이 적어야 되고 금형에 달라붙지 않아야 됩니다. 점착되지 않을 것, 응고 수축에 대한 용탕 보급이 좋아야 됩니다. 다이캐스팅 합금 요구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유동성이 나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이캐스팅도 주조로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주조입니다. 이게 특수 주조인데 주조를 할 때는 무조건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적인 이론 문제풀이입니다. 용접입니다. 용접. 자, 이 1번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AW200 용접기로 무브화 전압 70V, 아크 전압 30V인 교류 용접기 역률과 효율은 단 내부 손실은 3kW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풀이를 먼저 해봅시다. 전원 입력, 피상압력입니다. 전원 입력, 피상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원 입력, 여기 있잖아요. 전원 입력 피상압력은 2차 무브화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입니다. 2차 무브화 전압이 얼마였죠? 70V죠. 그 다음에 아크 전류는 얼마입니까? 200A죠. 요가 14,000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킬로로 하려면은 0을 3개를 떼면 14kV 암페어가 됩니다. 다음에 아크 입력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느냐? 아크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입니다. 아크 전압은 얼마입니까? 30V지요. 그럼 아크 전류는 얼마입니까? 200A죠. 그러니까 6000W니까 이거는 킬로와트라면 6kW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 역률은 보니까 전원 입력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전원 입력이 여기에 14지요. 아크 입력은 얼마입니까? 아크 입력은 여기에 6이잖아요. 그 6. 내부 손실은 얼마로? 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니까 64.3%가 됩니다. 역률은 64.3%가 되고요. 효율은 아크 입력 내부 손실입니다. 아크 입력은 얼마입니까? 6kW지요. 내부 손실은 3이죠. 9가 되고 아크 입력 6이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66.7%다. 자, 요거는 2단에 걸쳐서 푸는 문제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용접기 사용률은요, 보통 아크 시간, 휴식 시간, 아크 시간인데요. 10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크 시간은 4분입니다. 휴식 시간은 6분입니다. 아크 시간 4분. 그래서 곱하기 100 아니면 이 효율은 용접기 사용률 보통 40%가 많이 됩니다. 3번 가스 용접봉 모재 관계식 산출 용접부 지름이 D이고 T는 모재의 두께일 때 용접봉 지름은 2분의 T 플러스 1이다. 자, 4번 다음의 용접 중 비가열식 압접에 속하는, 압접은 압력을 해가지고 접합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 뭐가 있나? 마찰 용접이 있습니다. 용접재, 용접 재료의 마찰열을 이용한 용접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강을 용접할 때 용접물의 용접 변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용접할 때 용접물의 용접 변형에 영향을 주는 용접 이별, 그 다음에 강의 상변태, 용착량, 이거는 용접 변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용접 결함은 이런 변형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화재 경보기, 안전밸브, 스위치, 퓨즈 등에 널리 이용되는 합금은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저용융점 합금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석 용융 온도가 약 230도입니다. 이거보다 낮은 용융점 갖는 합금입니다. 퓨즈, 안전밸브 등에 사용됩니다. 주석이 230도잖아요. 그죠? 납이나 비스무트 이런 것을 섞어버리면은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자, 구리 83%, 망간 12%, 니켈 2% 함유하는 망간 청동으로 기계적 성질, 내식성이 우수하여 선박용, 광산용 등에 사용되는 합금은 망간인입니다. 여기에 에버듀르가 나오는데 에버듀르는 구리 34, SI 1 내지 1.12 함유한 SI 합금입니다. 켈밋은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에버듀르는 별로 안 나왔지만 구리 납 합금으로 자동차 항공기 고속고하중 베어링용이며 베빗 메탈 대비 150% 정도로 내구력이 우수하고요. 콜슨 합금은 C 합금이라 가지고 조금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좀 어중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